민주당에 입히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자, 전교안 평론가님. 네. 당 대변인 김성수 대변인의 이 말을 다시 뒤집었더군요. 뭐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고요. 예. 이게 자칫 잘못 들리면 새누리당 당대표가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저는 민감도가 높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. 예. 특히 이제 괴멸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것이 뭐 흡수통일이든 아니든 이런 용어의 그 차이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흡수통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당대표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야당의 당대표가 북한 체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힌 이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자, 전교안 평론가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모니터에 하루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젠가는 북한 체제가 괴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. 김종인 위원장의 말입니다. 그러자 더민주당의 대변인이 괴멸은 흡수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의 의미다. 단어를 3번을 바꿨습니다. 이렇게 바꾼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하면서 언론사에 이제 보도자를 보내온 건데 오후 1시 43분 자멸, 2시 3분 괴멸, 또 2시 9분에는 괴멸. 뭐 발음은 비슷합니다만 이런 차이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또 구별지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는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말씀 이어주십시오. 아니 그러니까 저 단어의 차이를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뭐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? 저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저것이 단순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안보정당의 이미지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워낙 폭발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그 위원장이 어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특히 북한 체제가 자멸이든 괴멸이든 이런 수단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체제 붕괴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2,3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에서 10%라도 만약 난민의 형태가 되어서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다 올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가능한 한 북한을 유지시키면서 천천히 통일하되 우리 체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입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괴멸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과연 안보정당의 이미지가 될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저런 단어 하나를 보고 북한 체제를 괴멸한다고 했을 때 야 이제는 야당이 수권 능력을 가진 안보정당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의견 전에 비대위원장 당대표로서 내놓았던 이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북한은 2013년 이후 지금 핵과 경제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겠다. 병진 노선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경제와 핵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핵을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 불가능할 거다. 경제가 무너지면서 아니면 북한 내부의 어떤 결속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나가면서 뭔가 와해의 조짐이 생겨날 거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건데 그런데 이징